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현대원 교수입니다. 저희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는 메타버스 위클리 쇼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회입니다. 저희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기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아주 큰일이 벌어졌죠. 페이스북이 회사 명칭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메타로 바꾸는 거대한 발표장에 미래의식 기술이 등장을 하고 소위 저커버그가 꿈꾸는 그런 미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저는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커버그가 소위 컨퍼런스, 개발자 컨퍼런스죠. 소위 1년에 한 번씩 그 개발자를 대상으로 해서 메타버스의 미래를 그리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커넥트 2021년에 등장해서 깜짝 발표한 소위 회사의 명칭 변경, 거기에 어마어마한 투자의 계획,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미래 비전과 비즈니스 모델들을 선보였습니다. 자, 올해만 여러분 올해만 10 빌리언 100억입니다.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단한 돈이죠. 저희 70년대 대한민국의 여러분 국민의 여망이 뭔지 아십니까? 100억 수출이었습니다. 100억 수출. 저희 어렸을 때는 매일 극장을 가던 텔레비전 뉴스를 틀던 언제 우리가 100억 수출을 달성할 것인가,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로망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해 메타버스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 서비스 부문, 컨텐츠 부분을 총괄해서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특별히 그 메타버스라는 공간, 이건 소위 창조의 공간이거든요. 저커버그는 이것을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massively, 즉 아주 집중적인 대규모의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에 직접적으로 창조의 주체가 되는 크리에이터의 교육을 위해서 올해 1억 5천만 달러를 또 직접 투입하겠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유럽에서만 1만 명의 개발자를 뽑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한 적이 있죠. 자, 왜 페이스북은 이렇게 소위 기업의 미래 비전을 메타버스에 두고 있는가? 회사 명칭까지 지금 메타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페이스북의 역사를 보면 2004년이죠. 이 저커버그가 하버드 기숙사에서 살면서 소위 신입생에 대한 소위 정보죠. 정보. 누가 신입생인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만든 게 소위 페이스북입니다. 17년이 지나면서 저커버그는 새로운 비전을 보기 시작을 한 거죠. 말하자면 저커버그의 표현을 빌자면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인터넷 무다를 완전히 새롭게 읽었듯이 이제는 소위 넥스트 프론티어, 다음의 개척지는 메타버스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정확한 비전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페이스북이 소위 개인정보 유출 등등으로 인한 그 공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는 뉴스들도 여러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커넥트 2021 그 행사에서 저커버그가 직접 무려 90분간 메타, 즉 페이스북의 이제 새 회사죠, 메타의 비전을 밝히는 것을 직접 봤다면 이게 더 이상 이게 뭔가 지금 현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표현은 쓰기가 좀 쑥스럽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커버그는 메타버스를 소위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소셜 네트워킹의 그 다음 개척지, 그 다음에 미래 개척지로 메타버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북이 그리는 그림, 이제는 메타죠. 메타가 그리는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현재 페이스북의 구조에서는 좀 담아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자,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의 공간이죠. 페이스북이 말하자면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 되고, 또는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워크오피스, 즉 근무의 중심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메타가 그리는 페이스북의 미래 메타버스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놀라운 지점이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형태의 삶의 모습들과 순간들을 말하자면 새롭게 우리가 창조해내는 그런 메타버스의 세계에 구현하겠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듯이 앞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 개발에서 서비스의 제시까지 메타가 직접적으로 선봉에 나서 앞장서서 나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소위 메타라는 이제 새로운 어떻게 페이스북의 새로운 회사가 지향하는 지향점에 대한 좀 얘기들이 나와요. 그걸 가만히 보면 결과적으로는 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 여러분, 애플이 세계의 주도권을 갖게 된 것은 어디에서 나온 힘일까요? 애플은 원래 애플 컴퓨터에서 시작을 했죠. 아마 애플이 애플 컴퓨터를 고집했다면 오늘날의 애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요, 사실은. 그 스티브 잡스의 꿈을 애플 컴퓨터가 담아내지 못한 거죠. 애플 컴퓨터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가 LA의 엔터테인먼트 본산에서 한 첫 번째 일은 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토이스토리의 픽사를 삽니다. 그 픽사를 통해서 스티브 잡스는 거대한 소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의 새로운 생태계를 본 거죠. 애플 컴퓨터가 끝을 모르는 추락을 거듭할 때 스티브 잡스는 소위 구원투수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때 스티브 잡스가 한 일 중에 가장 멋진 일은 애플 컴퓨터에서 컴퓨터라는 이름을 떼버린 겁니다. 사명 자체를 변경한 거예요.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는 애플은 더 이상 하드웨어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즉,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컨텐츠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거대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스티브 잡스의 비전은 명실상부하게 십수년간 세계 1위 기업으로서 애플을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은 애플이 걸어온 길을 정확히 보고 있죠. 아, 저거다. 생태계다. 그러면 결국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보는 새로운 비전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의 소통과 비즈니스, 레젠, 엔터테인먼트를 다 담아내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커버그가 얘기하는 소위 크리에이티브 월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소위 창조의 세계, 창조 경제, 이 부분이 소위 저커버그가 보는 비전이 아닐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on-Fungible Token이라고 NFT 중심의 소위 새로운 경제, 창조 경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에 기반한 컨텐츠를 만들 겁니다. 게임을 개발할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서비스, 훈련 서비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거나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함께 협업하고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즐겁게 놀거나, 그게 무엇이든지 다양한 형태의 소위 컨텐츠와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중심에 소위 블록체인 기반의 NFT 인증 시스템을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NFT 기반의 경제,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든 컨텐츠와 서비스가 자산으로 인정받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저도 나이 들었지만 뭔가 그런 메타버스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막 강한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커버거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커버거는 그 길을 먼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커버거가 만들고자 하는 소위 메타라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생길 아마 우후죽순처럼 많은 메타버스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메타버스들을 연결하는 메타버스를 만들겠다는 게 저커버거의 꿈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위 페이스북, 새로운 사명을 얻은 이제 메타가 이 새로운 세상의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이루고 이 새로운 세상을 끌고 가는지 아마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이제 메타가 새로운 게임을 선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자, 우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경쟁으로 굉장히 숨가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로블록스라고 잘 아시죠? 요즘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하면 가장 신흥주자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제페토하고 로블록스인데, 로블록스가 훨씬 강력하죠. 이 로블록스가 말하자면 비디오 게임의 커뮤니티 플랫폼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인 길디드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즉, 커뮤니티 중에서도 이 소위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의 선수들만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커뮤니티 채팅을 하는 그런 그 사이트가 길디드인데, 여기를 이제 인수해서 말하자면 파워를 더 키워나가겠다는 거죠. 상당히 말하는 개발자들과 소위 유저 중에서도 좀 앞서 나가는 유저들을 전부 끌어안고 전반적인 어떤 환경 자체를 굉장히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말하자면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에픽 게임즈죠. 에픽 게임즈도 메타버스를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투자 단위가 거의 빌리언이에요. 에픽 게임즈는 여러분 언리얼 엔진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우리는 1 빌리언. 페이스북은 우리는 10 빌리언.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게 이 정도 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들을 쏟아 부으면서 이 메타버스의 비전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실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커버그의 발표를 보면 이 AR 글래스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러분 선글라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레이방 아닙니까? 레이방 선글라스를, AR 선글라스를 내년에 출시한다는 거예요. 가격은 299불밖에 안 돼요. 그 레이방의 멋진 선글라스, AR 기능이 탑재된 선글라스를 끼고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들,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레전 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게임과 공연을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5년, 10년 뒤가 아니에요. 물론 저커버거는 소위 1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이게 조만간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2030년까지 무려 10억 명의 사람이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본인의 예측을 내놓고 있는 거죠. 10년 게임을 시작했다 라는 선전포고와 다름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나라 현재까지 그래도 대중들에게 노출될 정도의 말하자면 그 정도, 진전된 정도는 아마 제페토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페토는 사실은 본격적인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아쉬운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제페토를 본격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경쟁에 이제 뛰어들겠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런 그 발표를 통해서 드러나는 몇 가지 차이점들을 보면, NFT 기반의 자체 경제 생태계를 꾸리겠다. 그 다음에 이용자가 참여해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기능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제 조금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로블록스가 참여자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만드는 기능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팬덤을 만들어 갔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좀 늦긴 했지만 이제 로블록스의 이런 어떤 모델들을 차용하면서 제페토도 소위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크리에이터로서 컨텐츠와 서비스를 그 메타버스 안에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유도를 넓혀가겠다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저는 이건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페토가 가지고 있는 소위 우리 K컬처의 그런 강점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BTS 소속사인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이미 제페토의 투자사들입니다. 돈만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예, 뭔가 컨텐츠와 연계된 다양한 콜라보, 협업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제페토 나름의 그런 강점을 토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메타버스의 접근법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딱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매주 진행되는 메타버스 위클리, 저희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설립 기념 이 쇼에는 매주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메타버스의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